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아나운서 송희진입니다. 테크, 인사이트, 기술융합 과정, 많은 도움 되셨나요? 최근 그리고 미래 시장은 기술융합에 의한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그 판세가 변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융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기술융합 과정이 기획되었는데요. 기술융합 혁신과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두 개의 모듈로 본 과정이 구성되었습니다. 강사님 모시고 강의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융합 혁신 모듈 강사이신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원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융합 혁신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본 모듈에서 참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 기술융합 혁신이라는 큰 범위에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큰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기술 포화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 말 그대로 융합이라는 개념인데 기술 포화라는 개념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그 기업의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상의 기술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오버슈팅이라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오버슈팅 기술 포화라는 현상이 여러 가지 제품 시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술들의 기업의 기술에 의한 투자의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근접 시장 기술이 관련된 근접 시장을 침투하면서 근접 시장의 기술과 융합을 시도하는 것을 이제 기술 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 포화 그리고 기술 융합 어렵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이번 본 강의를 학습한 학습자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마트나 아마존은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인데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분야라 시장 변화를 주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 시장에서 구글이나 애플을 상대로 경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방금 질문에서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기술 융합 이 단계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애플처럼 전자 회사들의 그 이 사업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어느 부분과 접목이 되냐 하면은 최근에 그 이 전기 자동차 부분과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이 전기 자동차 안에 그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내용의 어떤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 회사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전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아마도 그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과 기존의 이런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 새로운 그 기업들과의 경쟁, 충돌이 아마 곧 이미 시작된 것 같고 이제 곧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자동차도 기존의 자동차의 그 이 제품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어떤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든지 컨텐츠를 포함한 관점에서 시장을 브로드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성장 배경은 기술 융합이라기보다는 기초 기술에 중점을 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신기술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회사 성장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질문이 조금 제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아까 이제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자동차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라는 부분이 방금 이제 답변 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자동차 기계, 어떤 디바이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요구되는 인텔리전트한 다양한 그 시스템들을 포함을 하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페이스에 들어왔고, 사실은 이제 자동차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미 그 소비자들로서는 많이 포화가 된 것 같아요. 잘 달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제 그거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그 이상 다음 단계에 얼마나 인텔리전트하게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는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가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전기 자동차나 이 폭스바겐도 궁극적으로 같은 경쟁 상황하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경쟁의 페이스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 전기 자동차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이제 강의 내용과 접목이 돼서 보면 사실은 이 자동차 시장도 많은 포션에서 기술 포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 관점에서 과연 그 자동차의 그 요소나 펑션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술 포화가 일어나지 않은,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은 요소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 기술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단계의 자동차 시장의 그 경쟁은 사실은 자동차 이 제품 자체 경쟁이라기보다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싸움으로 변화될 조짐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현대자동차가 이런 그 인텔리전트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접목을 해서 침범하고 있는 이 전자 회사들의 이 영역과 잘 이겨낼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 단계 현대자동차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바쁘신 와중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술링과 혁신의 이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모듈은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모듈입니다. 자, 이 본 모듈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류효경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일 것 같아요. 자, 이 모듈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신제품을 개발할 때 왜 요즘 시대에 디자인이 그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새로운 해석 방법들을 디자인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이제 신제품이라는 건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는 게 그냥 물건을 많이 팔아서 새로운 제품을 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야,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 신제품이라고 하고, 그게 기업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데요. 저는 그걸 좀 생각을 달리해서 신제품 자체는 사람들에게 결핍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제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인간의 진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인간이 필요한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 몸속에 탑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구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일종의 액세서리거든요.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걸을 수 있게끔 두 다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빨리 간다는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늦게 가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도태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이런 결핍을 던져주는 게 과거처럼 기술이 던져주는 결핍인 거냐, 그 시대는 이제 좀 저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술의 어떤 최고점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벤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뭐 정말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부터 새로운 사용자에게 결핍함을 던져줄 수 있는 것들은 두 번째 이슈인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만 고민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디자이너들은 문제 자체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문제를 세팅합니다. 문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고요. 지금까지는 프로블럼 솔빙만 했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업,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앞으로 혁신 기업이라고 되려면 문제 자체를 설정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디자인적 사고방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디자이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디자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색깔을 잘 넣고 형태를 잘 만들고 뭐 컬러를 이쁘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사고방식을 한번 답습해보자. 우리 엔지니어가 없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중심 사고는 디자이너가 되자는 게 아니라요. 디자이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고 학습하고 있던 그런 좋은 장점들을 우리 엔지니어 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왜 개발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디자인적인 사고방식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보고 이 학습자분들이 질문을 교수님께 하셨어요. 그래요? 네, 좀 내용이 많긴 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꼭 네네. 집어서 네.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디자인 프로세스가 적용된 모범 사례의 제품을 좀 알려주세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이 강의를 구성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예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피콜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해피콜 프라이팬은 뭐 우리 교육생들의 부인들이라든지 뭐 엄마 아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 제품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솔직히 프라이팬이라는 게 굉장히 뭐 새로움이 나올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닐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해피콜 프라이팬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장 힘들어했던 우리나라 음식들이 이렇게 수세미를 빡빡 긁어야 되거든요. 끓이고 볶고 눌러붙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피콜 프라이팬은 조선업의 코팅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단순히 과거에 그 얘기했던 우리가 후라이팬만 잘 만들고 열 전도가 좋은 매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좋은 기술을 우리 후라이팬에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제일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자. 그게 이제 해피콜 프라이팬의 아주 좋은 사례고요. 두 번째도 비슷한 예제지만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고요. 락앤락이라고 집에는 보통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기술 개발한 사례를 얘기를 들면 실제로 자기 부인이 김치나 이런 거를 담아놓고 국물이 새는 걸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는 왜 비가 새지 않지? 그 많은 비가 오는데 그래서 자동차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실리콘과 고무의 재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새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이런 게 바로 디자인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예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고 잘 와닿는 아주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예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디자인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필요한 기술의 구현이 현재 불가능한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래 그 디자이너들은 상상력 속에서 사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원래 엔지니어 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들은 그래서 잘 안 뭉쳐져요. 워낙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과 워낙 프로블럼 솔빙에 강한 분들 둘이 만나면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쟤는 저런 문제를 만들지? 왜 저는 저걸 저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하지?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기술이 그게 맞춰주지 못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니까 R&D 비용이 들어가니까
결국 적당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디자이너들도 설득해야 된다. 디자이너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엔지니어고요. 엔지니어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디자이너니까 둘의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완전히 이상한 제품이 나오거나 완전히 보통 제품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걸 지향하는 어떤 과정들, 프로세스들을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그리고 이번 모듈이 그런 것들의 어떤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뭐 제가 그럴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현대자동차하고 국내에 있는 타기업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옛날부터,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암묵적 지식들을 굉장히 개발해서 스스로 엔진도 개발하고요. 타 기업에는 없는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의 속성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힘이 셀 수밖에 없고요. 그게 또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결핍과 궁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결핍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팬시하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엔지니어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소프트함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 현대자동차처럼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그런 직관적인 프로세스들이 디자인에는 있거든요. 그런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조금 더 리버럴하고 좀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기존에는 안 해봤던 것들을 좀 연습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세계 1류 기업이 또 하나 탄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오면 꼭 좋겠네요.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짧지만 정말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 융합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